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에서는 16명, 경주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만 18살에서 49살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경주와 포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경주에서는 목욕탕발 집단 감염과 함께 외국인 확진자도 늘면서 이달 들어서만 78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는 여름체육 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4명이 감염됐고 포항철강공단 직원 3명도 확진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35명이 확진됐는데 목욕탕발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목욕탕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N차 감염 등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 9일 동안 78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상반기 월별 발생 건수와 비교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인구 대비 확진율도 0.18%로 상승했습니다. 경주시는 대중목욕탕과 헬스장에 대해 일주일간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도 이달 들어 19명이나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원 그리고 택시,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사흘 동안 3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에서 3명이 확진됐고 여름 체육 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4명이 집단 감염돼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 캠프에서 초등학생 4명이 확진되어 캠프 참석자 대상으로 추가 감염이 없는지 확대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도 사흘간 4명 추가 발생해 지금까지 포항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포항시는 정부 방역 수칙 외에 추가로 자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행사 외에 각종 원래회 등 행사를 자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휴가 등으로 타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도 일상 복귀 전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목욕탕과 온천, 사우나 등의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를 담은 행정명령은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기존 집단 감염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고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후 4시까지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M교회와 관련해 8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만 누적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성로 한 클럽에서는 주말 사이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남구의 외국인 어학당에서도 5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북구의 한 수영장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누적 21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 86명으로 하루 전보다 23명이 더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에서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그렇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실 필요성이 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가동률은 73%,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오는 11일부터는 경주 현대차 연수원에 28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클럽 집단 감염으로 동성로 일대 11개 클럽에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종사자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클럽 나이트 같은 경우에 한 시설에서 5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그 행정동에 있는 모든 클럽 나이트는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9명, 경주와 경산 각각 8명,
구미 2명, 김천과 고령, 칠곡 각각 1명 등 7개 시군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체육시설, 시장을 통한 확산이 여전한 데다 새로운 집단 감염 고리도 속속 확인되면서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포항시는 외국인이 일하는 식당이나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도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모임 관련 연쇄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무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익명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QR코드 전자문진표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사업비 3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부지 선정에 오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와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1위의 로봇 인프라와 로봇 산업 육성 의지, 최적의 입지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로봇 장비를 제작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대구의 한 업체. 새로운 로봇 장비나 부품을 개발해도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증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실증을 해봐야 되는데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대구에 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기업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부지는 13일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와 서울, 경남, 충남, 광주, 부산 등 6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풍부한 로봇 산업 인프라와 입지 조건, 산업 확장성이 경쟁 우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산업용 로봇 제조 분야 국내 1위인 현대 로보틱스를 비롯해 비수도권 가운데 로봇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2010년 23개였던 로봇 기업은 9년 만인 2019년 202개로 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로봇 테스트 필드 부지로 추진 중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엔 현대 로보틱스, 디지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밀집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로봇 산업 육성 지원 체계는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연구 개발 지원은 대구에 본원을 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포항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맡습니다. 2단계 실증 규제 개선은 대구시가 진행 중인 5G 첨단 제조 로봇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담당합니다. 4단계 최종 사업화는 대구에 사무국을 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3단계 실증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 테스트 필드만 갖추면 완벽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유치 전략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약 500억 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 그리고 17개국 20여 개 클러스터 3천여 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라는 국제 협력 체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 국책 사업에 수도권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는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10년 넘게 로봇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온 대구시가 로봇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만 18살에서 49살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1972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로 예약 기간은 오늘 오후 8시부터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뤄집니다. 다만 오늘부터 18일까지는 예약이 10부제 방식으로 진행돼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사람만 예약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연령대별로 추가 예약이 이뤄집니다.
태풍 루핏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지면서 동해안의 비바람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전 지역에 여전히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푹푹 찌는 더위는 주춤합니다. 비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는 28도 선에 머물렀고요. 경주도 30.3도에 그쳤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폭풍해일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7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8도 선에 머물겠고 경주 29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까지 높은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별다른 더위 없이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개월 만에 재발하자 경상북도가 도내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오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기도 및 강원도의 양돈 관련 농장과 시설로 사람이나 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점 소독시설 24곳을 상시 운영하고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기슭과 위험수계, 상습 침수 지역 등에 있는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6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발령했던 냉수대 주의보를 오늘 해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동해 주요 연안의 수온은 강원 양양 26.6도, 울진 후포 27.5도, 영덕과 포항 월포 구룡포 하정은 25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기상 상황에 따라 냉수대 발생과 소멸이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며 냉수대가 해제됐다고 해서 구소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고수운에 따른 양식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포항 해경은 오는 1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들은 모두 조기 입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해야 하며 항구의 어선들은 고정 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방파제나 갯바위는 출입이 모두 금지됩니다. 해경은 너울성 파도와 해일 등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전기 차량 보급 대수가 2,800여 대로 증가하면서 충전 방해 등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